아무튼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그 학문도 계속적으로 트렌드가 있고 발전을 해 나가잖아요. 예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사실은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나중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 속에서 갈등 예방, 갈등 전환, 이 개념으로 사실은 확장이 된 건데,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든 뭐 그 부모든 선생님들이든 현장에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방점이 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갈등은 나쁜 건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거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런 상황이라면 예방적 측면들을 우리가 놓친 상태에서 갈등 해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학생들의 갈등이든 사람들 간의 갈등이든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사실은 관계 문제들이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적 질문이든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들이밀어도 사실은 이건 형식적인 방식으로 그냥 잘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눈에 보이는 그런 갈등의 문제도 왜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주고 그 관계의 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갈등 해결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연결시켜 줄까, 서로 이해시켜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까지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게 사실 필요한 지금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아까 질문은 어떻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방식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전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룰 것인가를 물론 오늘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앞서서 왜 갈등이 생기느냐를 보면 말한 대로 이미 그 공동체 안에 관계가 깨져 있다든지 안전한 관계망이 없다든지 계속 강압적이거나 예를 들면 뭐 성과 중심으로 너무 끌고 간다든지,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그 예를 들면 여기 세균 배양 접시에다가 세균을 놓고 여기 햇볕 이렇게 쬐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이 어떤지를 먼저 보지 않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 사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는 것은 약간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구 얘기하고 최근에 뭐 이런저런 사건도 있고 심심치 않게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라 하더라도 너무 성과 중심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 이게 갈등이 만들어지는 조건으로 사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2년 정도마다 이제 감독님들이 교체된다 하는 것도 이미 구조적으로 성과를 요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성적을 내야 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강압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그 속에서 학생들은 사실은 대상화되고 도구화되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어렵고 나중에는 큰 일로 폭발되고, 그게 아무튼 전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야구를 지도하시는 이 지도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누군가에게는 또 고용이 되기도 하고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또 자기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숙제이기는 한데 내가 성과를 요구받고 있다 한 2년. 그렇지만 나는 내가 맡고 있는 그 조직은 혹은 공동체는 다시 관계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는 또 내 문제인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막 성적을 뽑아내기 위해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하고 문제 해결을 처벌 위주로 하고 이런 거는 또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때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 다시. 이제 뭐 갈등 어떤 해결 그리고 어떤 관계 회복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또 뭔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거나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책임, 그리고 그 어떤 수단으로서의 어떤 처벌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그 따라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이런 회복적 정의라든가 이런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큰 이해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그런 약간 오해를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럼 과연
처벌이라든가 이것들은 정말 불필요한 거냐 그런 관점에서 좀 기존의 방식과 이제 회복적 정의 방식을 좀 약간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네.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이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뭐냐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죠.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거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하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잘못하면 벌 준다. 이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갈등이 있을 때 더 나은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긴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조두순 같은 사람들 출소 앞두고 뭐 사람들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 줘야 되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회복적으로 처벌의 능사가 아니다라는 관점을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럼 그런 사람도 벌 주지 말자는 얘기냐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려는 것은 회복적 정의를 모든 영역에 대입하고 또 반대로 여기서 얘기할 응보적 정의를 모든 영역에 대입하지 말고 이게 적절히 배합돼서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특별히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야구를 배우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그때 잘못한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것이죠. 근데 그때 예를 들면 똑같이 한 가지 방식으로 무조건 처벌 주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정의라는 말을 좀 풀어보면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옳고 그름을 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많은 갈등이 있고 누군가는 문제를 일으키죠.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그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첫 번째가 응보적 정의라는 방식 그리고 지금 이제 소개할 것이 회복적 정의라는 방식입니다. 응보적 정의는 말이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개념적인 용어인데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응보적 정의 뭐냐면 응징하고 보복한다는 뜻이거든요. 혹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잘못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혹은 처벌을 줘서 처벌을 주는 것이 문제 해결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고 눈에는 눈.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이죠. 근데 회복적 정의는 그게 아니라 이것도 말이 어색하지만 아주 쉽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건데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회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일단은 응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이 있고 잘못한 사람을 이 방식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회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왜냐하면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뭐가 망가졌거나 피해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이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또 모든 것을 이 방식으로 해결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개념이 지금 혼동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로 배치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배치되지만 상호 보완해야 된다 하는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응징적인 그 방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실에서도 뭐 잘못했다, 뭐 싸웠다, 아니면 뭐 선생님이 하라 그러는 걸 안 해왔다 그런 가차 없잖아요. 그냥 그것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이제 매를 대기도 하고 아니면 벌점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한 것에 상응하는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해 왔다는 얘기죠. 그런 방식을 조금 바꿔볼 수 있을 거다 하는. 또 요 방식을 좀 구체화하면은 이제 개념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응보적 정의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의 여신을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정의의 여신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근데 원리는 같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눈을 가리고 한쪽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서구식 사법 체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고 그래서 서구식 사법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이런 방식을 채택한 나라들은 대부분 이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대법원에도 있고 뭐 법무연수원에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정의, 올바르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울을 들고 있는데 저울이 상징하는 것은 무게를 다뤄보는 거잖아요. 정의의 여신은 이제 항상 잘못한 사람의 죄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따져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행히 눈을 가리고 하는 거죠. 눈을 가리는 이유는 뭘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견없이 하게라.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누군지 뭐 봐주지 말고 아.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니까 혹은 이제 어떠니까 하고 개인적인 자의적 판단하지 말고 공평정대하게 잘못이 무엇인지 잘잘못만 따져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한 사회일수록 법원이나 이런 데서 이걸 아주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회일수록 요게 이 사법 정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공정하지 않고 봐줬다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은 많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정관 예우도 있는 것이고 눈을 크게 뜨고 있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네.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알 수 없게. 진짜 웃기는 거는 서초동 대법원에 가면 우리나라 정의여신은 사실 눈을 뜨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좀 문제죠. 눈을 뜨고 있고 옆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데 이게 법전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손엔 칼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보고 눈을 가리고 잘못한 그 죄의 무게만 가지고 내가 처벌하겠다.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우린 그걸 정의로 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뭐 기울어지지도 않았고 균형을 잃었고 잘못한 사람, 피해 입은 사람이 적절하고 또 눈을 가리고 잘하면 하겠다 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 안에는 피해라든가 피해 상황, 네. 피해자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가해자에 네. 주로 이제 그렇죠. 가해자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비밀이 뭐냐면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둘이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가 둘이 당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 둘이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우리 둘이 아니라 힘이 있는 제3자가 판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대화해가지고 뭐 협의를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둘이 잘못했는데 결국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한 거냐만 여기서 판단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아까 처음으로 질문으로 돌아가면 선배가 후배를 때렸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잘못했죠. 때렸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도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자꾸 대들었다든지 뭐 말을 안 들었다든지 아니면 제가 팀 주장으로서 공명심에 제가 뺀질거린다. 감독님을 대시면서 사실은 감독님이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더니 감독님이 됐든 아니면 학교 관계자 제3자가 와서 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땠는지는 묻지 않고 딱 조사만 하는 거죠. 누가 더 잘못한 거냐,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거냐. 무게를 달아보고 그게 맞으면 너는 처벌받을 거야. 심지어 퇴학, 선수 제명,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나는 이유도 있었는데 내가 행동을 하긴 했죠. 근데 이걸 드러나서 이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규정대로 걸리면 어떻게 조치할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 걸리려고 하거나 걸렸어도 내가 사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거나 이걸 부인을 더 잘하려면 변호사를 끌고 와서 방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만 최대한 해야 칼을 안 받게 된다는 네. 요 앞에 왔던 얘기는 이미 너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해져 있는 상태로 오는 거죠. 근데 얘기하신 대로 이해해 보면 많은 경우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 피해 가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사실 있는데 그거를 여기는 이미 결정된 상태로 만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는 한계가 있다.